안녕하세요. 저는 투시드의 박재석입니다. 저희 투시드는 애틀래시안 오늘 참석한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애틀래시안 익스퍼트 파트너사로서 일단 ALM, 데보스 같은 이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형상 관리부터 어떤 어플리케이션 생애주기 관리, 운영 관리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구축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 관련한 어떤 컨설팅이나 교육 같은 것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내용은 저희가 어떤 진행하던 과정에서 흔히 겪으시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좀 주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툴 중심이라기보다는 이 툴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장에 이제 문화적인 요소를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워터폴이 빠질 수가 없죠. 워터폴,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어떤 순차적인 개발 방법에 대해서 정의한 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에 좀 준해서 어떤 개발 절차에 따라 이 업무를 보시고 진행하는 것들에 좀 굉장히 익숙하시죠. 그런데 이제 이런 특징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절차 지향적 흐름과 이에 따른 시스템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ITSM이라든가 PLM, ALM 모든 시스템들이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절차를 가지고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이럴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각 영역의 전문성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각 단계별로 굉장히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각자 할 일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업무에서는 이 사람이 무조건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명확하게 구분된 그런 형태의 특징을 갖게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관리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지금 프로젝트 진행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런 것들 관리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는 굉장히 좀 각광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목표물이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후반에 보인다라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을 받아서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해서 개발하기까지의 이제 어떤 절차들, 앞단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 작업들이 먼저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죠. 설사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에 돌아서 우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꼼수를 부려서 그렇게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상이고요. 현실적으로 가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좀 유사할 겁니다. 좌측에 있는 우리 2002년도에 환호성을 질렀던 그런 것처럼 어떤 훌륭한 팀워크를 이뤄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정말 충실히 잘하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결과를 얻는 이런 것들을 항상 꿈꾸죠. 모두가 이런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끝나고 나면 이제 저기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에 있는 화면처럼 이런 경우가 사실상 현실에선 더 많이 겪게 되는 경우죠. 요거 좀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끝나거나 내가 어떤 이상향으로 바라봤던 그런 내용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지금 말씀드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자주 변경이 돼요. 그죠?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냥 그거대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다 보면 흔히 우리 이제 SI 여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SI 하시면 어때요? 고객이 화면 보는 순간부터 요구사항이 나온다라는 얘기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프로젝트 완료 시점을 한참 지난 시점이 돼서야 겨우 마무리 수습하고 끝나는 형태의 어떤 패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게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마다 각자 바라보는 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랑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몸 되게 두껍구나.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뭔가 유연하고 기네. 이런 식의 어떤 각자 다른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실제 요청을 받아서 개발을 한 내용이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영역 단계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대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팅 단계에 들어갔는데 어떤 변경 요건이 되게 되면 테스팅부터 다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특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큰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테스팅 전문 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의뢰하게 되면 또 비용을 주고 불러야 되죠. 그런데 돈을 주고 불렀는데 테스트를 못 해요, 지금. 이 사람들 놀다 가죠. 근데 놀게만 놔둡니까? 이상한 일 시켜요. 그냥 보내는 법은 없죠. 세상 그렇게 날로 먹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고 이상한 형태로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사용자 이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개선하는 과정은 항상 공소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막판에 나온 그 요구사항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면 그냥 땜빵하기 급급해서 결국은 기간 넘어가고 서로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도 개선을 하고자 많은 시도를 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때 고민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토픽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길래 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거예요, 다들.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일하는데 바빠서 맨날 그냥 궁시렁대긴 하지만 본질적인 걸 고민할 새도 없이 일을 그냥 진행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취지 아래에서 고민을 진짜 본격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순차적인 방식의 지금 업무 형태를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론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어떤 컨설팅을 받아도 의미 없는 종이 쪼가리 몇 개 받고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죠. 우리 조직과는 맞지 않는 어떤 이상향을 그려주고 가요.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일단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고 어떤 현업에 대한 이해가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를 좀 다시 눈을 돌려서 업무 환경이나 문화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무엇을 봐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것들을 또 그럼 솔루션 삼으면 되나? 아니면 또 다른 컨설턴트를 부르면 되나? 교육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무료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따르는 어떤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부분들, 또 여기 수반되는 어떤 비용들이 진짜로 우리한테 적합한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진행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짚어보면 키포인트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시스템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걸 수행하고 감독하고 같이 협력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의 답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 포커스 중에 하나에만 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또 시스템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시스템 탓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좀 잘못하고 있어 라고 사람을 좀 탓하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졌을 때만 좀 의미 있는 변경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수많은 어떤 사례들을 경험하다 보면 시스템을 이제 저희도 오늘 이제 애틀래시안 벤더 제품을 같이 소개를 드리는 자리이긴 하지만, 벤더 제품을 사면 이게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지라를 사용을 하시면 우리는 애자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애자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앞서 보신 워터폴도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그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문화랑 사람까지 같이 움직여져야만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특정 회사에서 굉장히 좀 잘 못 써요.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효과를 못 보고 있다, 과잉 투자했다, 잘못 투자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도구보다 훨씬 기능이 떨어지는 도구를 가지고 굉장히 선진적인 사례로 선전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결국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 대표적인 사례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의존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움직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고민들을 하고 방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해법 중에 하나가 애자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 여러 세션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아마 나오는 용어들일 겁니다. 애자일. 공통적인 요소가 될 거고요. 국내에서도 애자일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된 지 몇 년이 됐죠. 그래서 이 애자일 4대 원칙, 절차와 도구를 넘어선 개선과 화합, 그 다음에 종합적인 문서화를 넘어서는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4대 원칙들을 가지고 애자일이 훌륭하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기 시작을 해요. 개선과 화합, 이런 얘기는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 간에 각자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부분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보통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는 쪽에서 문화적인 어떤 사람적인 부분들이 충돌이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구현이 된 걸 봐야 어떤 것들을 좀 구체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늦게 나오다 보니까 좀 빨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가자라는 움직임들이 나오죠. 그리고 계약과 협상을 넘어선 고객과의 어떤 협력들. 고객이 단순 뭐 갑을 관계의 갑이 아니라 어떤 같이 성공을 목표로 가는 같은 팀의 동료로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하자라는 의미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변경이나 이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고 그 변경 사항들을 반영함에 있어서 어떤 일정이라든가 진행할 수 있는 스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조절할 수 있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준수를 넘어서 변화의 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부터 무리한 어떤 일정을 잡는 것보다는 변화를 적절하게 감안을 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일을 하자라는 취지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EX 개발 방법론, 이런 것들은 TDD 기반으로 뭐 어떤 이주 단위의 어떤 반복적인 개발을 통해서 실제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빨리 보고 우리 현실에 좀 적용해보자라는 것들이고요. 애자일 확산되는데 제일 큰 공헌을 했죠. 여러분들도 이걸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 밖에도 뭐 스크럼이라든가, 근데 테스트 드리븐, 그 다음에 뭐 피처 드리븐, 어댑티브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크리스탈 패밀리,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런 방법론들이 다 좋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애자일을 도입을 하셔서 제대로 쓴다는 사례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애자일 사상을 도입을 하게 되면 워터폴 방식과는 이런 차이점을 좀 갖고 가요. 워터폴이 이제 각자 분리된 환경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좌측에 있는 그림이고요. 협업 개발 운영이 모두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절차에 따라서 어떤 업무들을 서로 전달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협업의 경우에 개별 방안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나와 있는 얘기는 실제 그 개인 친분이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할 거고 없는 사람은 공식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알아서 하는 없는 통로에서 이제 어떤 개구멍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협업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요구사항이나 산출물, 소스가 각각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통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2000년대에 어떤 IT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여러 벤더에서 주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한 흐름으로 묶자라는 내용들은 많이 발표가 되고 실제 도입하려고 시도들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죠. 그리고 빅뱅 형태의 대규모 배포를 진행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나왔을 때 한 번에 다 터지는 바람에 거기서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다양한 개별 업무 시스템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연계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애를 먹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이런 애자일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 시스템이나 문화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변경에 대한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잘 됐을 때에는 협업이란 개발 운영이 유기적인 협업이 일어나요. 데브옵스라는 말이 결국은 운영에서도 애자일을 도입해서 애자일스럽게 개발과 운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협업 환경 기본으로 최대한 공유하는 것들을 이제 기본 전제로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문화와 제일 큰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협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내 걸 다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 안 드러내죠.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서 깃하고 게릿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깃 교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분들 많이 버전 관리를 하시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작업을 하시지만 게릿 같은 어떤 코드 리뷰, 그 다음에 애틀래시안에 있는 피쉬아이랑 크러셔블 같은 또는 빗버킷에 있는 코드 리뷰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리뷰를 했을 때 리뷰 진행이 되나요? 제가 프로세스 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컨설팅하고 프로세스에 집어넣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있으면 품질이 훨씬 좋아지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발생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리뷰가 어떻게 돼요? 결제 프로세스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 PL1급 정도 되는 책임 있는 분들한테 이 리뷰가 다 몰려요. 한순간에. 그러면 그 PL부는 개발 안 하나요? 회의 안 해요? 문서 만들어야죠. 그럼 언제 리뷰할까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짠 수수를 다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적용하는데 부딪히는 장벽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애자일스러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버튼 눌러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형태들을 써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두 군데 회사를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회사에서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공통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굉장히 핫한 분야가 요구사항 관리입니다. 실제로 그 시장조사 기관들에서 프로젝트 실패 70% 정도를 요구사항 관리 실패로 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구사항 관리 어때요? 그냥 엑셀에서 관리하는 요구사항 아이디 하나 만들어 놓고 처음에 잘 만듭니다. 이게 막 아이디 하나 가지고 어떤 화면 개발 요청, 화면 정의서, 개발 정의서, 기능 정의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추적이 되겠구나. 그런데 돼요? 한 달 반만 지나면 이게 어디 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또 무수하게 변경이 일어나고 요구사항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면 그냥 문서로서만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잦은 배포를 통한 리스크 감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잦은 배포 또한 마찬가지예요. 배포를 하면 확실히 에러가 감소합니다. 실제로 데브옵스에서 제일 주장하는 것도 CI/CD예요. 계속 Continuous Integration과 Continuous Deploy로 그 리스크를 줄이자. 왜냐하면 잔 파일 변경 단위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빨리 문제를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때 그리고 문제가 발생이 돼도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애자일에 대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장점들과 단점을 제가 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자일의 어떤 특성들, 장점들을 들으신 분들은 어때요? 윗분들이 딱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야 애자일이라는 게 좋대. 우리도 애자일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어떤 분한테 업무를 할당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나한테 잘 하라고는 했는데 이걸 뭘 해야 되는지 뭐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우리 문화는 이게 안 되는데 나보고 뭘 하라는 건지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경험해 보신 분들 여기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분들이 좀 종종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되게 좋은 프랙티스를 가지고 적용할 때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워터폴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사상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던 기존 시스템들을 애자일이라던가 좀 더 개선된 그런 형태로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장벽들 때문에 사실상 만들어 놓고도 일은 기존대로 하는 이런 사태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검토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좀 봐야 될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뭐 말은 좋아요. 경험적 프로세스 모델의 반영. 이건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문화가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요구사항 설계 백로그 개발 산출물 배포에 이르는 통합 연계 환경인데요. 이거는 2000년 이전부터 2000년대도 벤더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던 바입니다. IT 거버넌스도 마찬가지고 ALM도 마찬가지고 ADLM, 데브옵스 다 마찬가지죠. 한 사이클을 갖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생애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요소를 하려면 우리는 뭘 고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벤더들 불러서 BMT하고 POC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하시죠. 그리고 각 업무가 협업 및 공유가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굉장히 혼동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협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 사람 붙여주면 협업이 되나요? 어차피 하던 일에서 문화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협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각자 일합니다. 그냥 하던 일해요. 하던 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검토 요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이런 요소들 때문에 아유 뭐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잦은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고 원활한 대응이 가능한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잦은 배포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SVN을 쓰시면 커밋일 거고 깃에서도 마찬가지 커밋이고 뭐 퍼포스나 어떤 디멘션, 클리어 케이스 같은 거 쓰실 때 뭐 체크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그 버전 관리 방법들이 등록하는 그 명령들이 있어요. 이런 단위들이 잘게 쪼개져야 돼요. 버전 관리를 보다 더 원활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큰 묶음 단위로 버전을 발행을 해요. 보통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버전 관리는 예전 전통적인 사상에 의해서 다 만들어졌고 그 형상 관리라는 어떤 이론에 따라서 절대 버전을 지우거나 뭐 공개하는 것들을 막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소스가 일단 공개적으로 오픈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코드 리뷰도 여기서 원래는 하면 안 되는 폴트 파인딩의 개념으로 작용을 하죠. 저도 이제 처음 시작을 개발자로 했었는데 사수한테 한 번쯤은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너는 내가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어떤 메서드라든가 클래스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짜봤어요. 그러면 대번에 사수한테 한 소리 듣죠. 너는 하던 대로 우리 회사가 하루 이틀 걸쳐서 이렇게 작업한 게 아닌데 왜 이딴 식으로 작업을 했니? 다시 원복해. 이런 내용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어떤 그 문화들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내 소스 코드를 보여주는 걸 좀 싫어하게 됩니다. 사실상 코드 리뷰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이 협업을 하면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거의 폴트 파인딩 위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실제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 요소들에서 검토하면서도 부딪히는 네거티브한 부분들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제가 여러 번 봐왔던 부분 중에 제일 크게 고질적인 문제가 추종을 해요. CMMI가 좋다면 CMMI를 추종하고 어떤 데브옵스가 좋다 하면은 데브옵스 프랙티스를 추종합니다. 애자일도 마찬가지예요. 데일리 스탠드업 미팅을 해야 되고 이터레이션 반드시 적용해야 되고 뭐 스프린트 무조건 하자, 스크럼 무조건 하자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론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엮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의 워터폴을 쓰는 거랑 결국은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자일은 제일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게 어떤 변화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보다 나은 가치를 공유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사상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없이 어떤 그 사상을 기반으로 한 프랙티스를 단순 적용한다고 해서 되질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추구는 하지만 추종하지 않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애자일은 프랙티스 중에 필요한 요소를 뽑아다가 우리한테 적용하는 형태의 어떤 프랙티스들이에요. 예전에 어떤 워터폴이라든가 다른 방법론들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쭉 이렇게 한 번에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더 많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 모든 프랙티스를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넣으려고 하죠. 무리한 욕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랑 이런 그 해야 될 방법들, 지향해야 될 방향들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추구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 보면 ITSM 같은 시스템들, 서비스 셀프 데스크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거쳐서 결제 시스템에서 거쳐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금융권이라든가 IT 서비스 업종들, 특히 뭐 어떤 온라인 마켓이라든가 게임 회사들 이런 서비스 회사들은 어때요? 장애 지수 체크하죠. 장애 지수를 체크하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가 났는데 장애 지수로 올라갈까봐 다른 프로세스에 이전에서 반영 못한 걸 끼워서 반영을 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결제가 의미가 없어지죠. 그냥 형식적인 결제 프로세스가 돼버려요. 이런 것들을 그럼 보다 어떻게 좀 적합하게 변화를 하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합의점을 좀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게 우주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자산들, 여러분들 이미 쓰고 계신 시스템들, 여기 지금 오랫동안 써오셨고 최적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들과도 원활하게 융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한 번에 어떤 많은 개편을 해서 갈아엎는 그런 형태, 빅뱅 형태보다는 물 스미듯 부분 요소별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적용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적용을 했던 사례들 대부분이 어떤 소규모 팀 단위들, 소규모 그룹 단위들에서 점진적으로 이런 팀 단위로 전파가 되고, 이게 팀들이 묶인 어떤 그룹이나 파트 단위로 전파가 되고, 그 파트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조직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었을 때 굉장히 좀 큰 효과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통 이런 좋은 프랙티스가 있다고 하면은 탑다운으로 내려오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액션을 해야 될 주체들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그래서 애자일 기반의 ALM이라는 형태를 좀 구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필요한 여러분들의 업무는 협업 관리, 요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지표 관리, 뭐 산출물, 코드 리뷰 여러 가지들을 한 통에 묶는 이런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게 ALM 사상인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뭐야? 예전에 ALM 발표할 때랑 그냥 똑같은 그림 아니야? 다 그냥 한 번에 된다는 얘기잖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하는 거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그 형태는 맞습니다. 반드시라기보단 되면 굉장히 좋은 형태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적용할 때는 어떻죠? 한 번에 이렇게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미 하고 계세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애자일 컨설팅을 받으시는 쪽과 이제 같이 이런 협업을 해서 저희도 이제 시스템 컨설팅을 하고 구축하는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제일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애자일을 하려다 보니까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든가 아니면 그 일정 프랙티스를 어떤 그 특정 틀에 맞춰서 끼워 맞추려고 한다던가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행위들이 같이 개입이 돼 있다는 생각들은 잘 안 하셔요.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투자할 때 이번에 심의를 받았으니까 투자 심의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해야지 다음번은 없다. 끊어버리죠. 한 번에 다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런 통합된 내용이 굉장히 좋은 건 알지만 여러분들 업무 환경에서는 저희는 컨설팅을 해드리고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텍 서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도와드리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 업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세요. 여러분들 문화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변화해야 될지의 변화의 주체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실제 시스템은 그걸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주객이 전도돼서 솔루션이 무조건 다 해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상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로. 저희는 그런 형태를 지원을 하시고자 할 때 정말 최적의 방향, 이런 것들을 같이 도움을 드리고 같이 하는 앞서 말씀드린 애자일 4대 원칙 중에 하나인 어떤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서 발맞추어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는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 잡는 칼을 닭 잡는 데 쓴다던가 이런 케이스들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용적인 문제로 소를 잡아야 되는데 닭 잡는 칼을 가져오기도 해요. 일단 싼 걸부터 이제 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 차원에서 이런 고민들이 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그림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 애틀래시안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그림이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플랜이 있습니다. 요구사항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서 어떤 계획을 잡는 거예요. 실제 애자일에서 스크럼을 해보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스크럼 실패 요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뭐예요? 잦은 변경입니다. 잦은 변경. 스크럼은 딱 계획이 정해진 상태에서 어떤 스프린트를 달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변경이 들어오면 반응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일하는 형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잦은 변화 패턴을 갖고 있죠.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스프린트만 가지고는 다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업무 특성에 따라서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 무조건 스크럼이 좋다더라 하면 스크럼으로 가고 칸반이 좋다더라 하면 칸반으로 가고 이런 형태로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좀 더 면밀하게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건지, 뭘 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을 하고 변화 요소는 얼마가 있는지 이런 요구사항 분석부터 계획 수립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제품들이 컴플런스와 그 지라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피드백을 넘어서 오퍼레이션, 디플로이, 뭐 컨티뉴어스 인테그레이션, 빌드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에 따른 어떤 개발과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빌드와 배포까지, 그리고 그걸 아우르는 힙셋이라고 하는 그룹챗을 통해서 어떤 협업 관리까지 애틀래시안 솔루션이 한 사이클을 모두 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림입니다. 애틀래시안의 이제 장점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애틀래시안이 그 애자일적인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벤더 제품들보다 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 4가지 토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자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애틀래시안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툴이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 번째 협업 관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라는 대응할 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픈소스의 레드마인드 있고요. 상용으로 다른 툴들, 뭐 SBM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라뿐만이 아니라 지라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컴플런스라는 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타이트하게 연계되는 빗버킷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모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아우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룹 채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진행이 될 때 그룹 채팅을 통해서 실제 업무를 갖다 공유를 하고, 이 공유된 내용을 컴플런스의 어떤 스펙 관리를 통해서 상호 공유를 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내용들 같이 공유를 하는,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의 일환으로서도 작용을 하지만 업무 협업관리 어떤 허브로서도 작용을 하는 제품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에 대해서 다른 도구들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모듈 구성입니다. 보통 엔터프라이즈급 솔루션들은 한 제품에 모든 걸 다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이 5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맞는 기능은 한두 개 정도 있고 나머지 3개 정도는 그냥 번들 정도로 개념 생각하고 아예 안 쓰던가 버리던가 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개발 방법론에서 워터폴적인 요소들에서 실패 요인도 실제 개발을 해봤더니 20%만 쓰더라. 나머지는 별 볼 일 없고 65%는 심지어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그런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제품으로 모든 걸 사다 보면 비용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고, 문화를 어거지로 거기에 맞추려다 보면 처음에 실패를 겪고 도입 실패를 하기까지의 어떤 시행착오들, 그 시간적인 낭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솔루션들을 가지고 여러 고객분들 적용을 한 지는 지금 꽤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그간에 이제 본 고객분들도 결국은 그런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도입하셨다가 갖고 있던 사상을 무조건 이 툴에 맞추지 못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능 한두 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애틀래시안은 각각 필요한 기능을 모듈화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점진적인 적용을 할 때 한 번에 그 대규모 도입이 아니라 어떤 필요한 요소들별로 도입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그 제품들이 상당히 쌉니다. 이런 얘기 되죠? 싸요. 굉장히 싸요. 상용치고. 진짜 10명일 때는 뭐 $10밖에 안 되는 비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작은 규모에서 어떤 그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그 도입하시고자 할 때도 적은 비용으로 굉장히 선진적인 그 프로세스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라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도구가 된 데에는 확장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도구들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자기 API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 엔지니어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연계를 한다거나 어떤 추가 모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지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요소만 또 별도로 구매를 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확장성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이런 모듈화된 부분들이 결국은 변경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반영을 하고 어떤 그 커스터마이징보다는 컨피그레이션 단위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애틀래시안이 그래서 애자일적인 요소에 좀 더 부합하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건 보시면 제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미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요구사항 협업관리에서는 컴플런스랑 힙챗 같은 것들이 좀 강한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컴플런스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및 스펙에 대한 상세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요구사항 관리 툴 가지고 이제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실제 관리하는 형태에서는 선진적인 어떤 미국 쪽이나 이런 데 외국에서 핫한 분야 요구사항 관리는 여러분들 C에서 C++ 넘어가듯이 요구사항을 어떤 객체 단위로 찢는 그런 형태의 관리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요구사항 관리가 엑셀 하나로 관리되는 형태였다면 그러니까 C의 함수랑 똑같죠.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 유저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목업, 시뮬레이션 이런 형태대로 각각 개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요구사항 관리들을 요즘 해외에서는 많이 추구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요구사항 관리 도구가 실질적으로 많이 도입되거나 잘 쓰여지는 케이스가 드물어요. 그런데 컴플런스는 이게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단순 위키로 생각을 하시고 공유하는 형태로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쓰시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엑셀로 관리하시던 내용을 컴플런스에 올리는 순간 굉장히 강력한 요구사항 관리 도구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데모에서도 그런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컴플런스 하나만 갖다 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추적되는 흐름에 대해서 연계가 되고 그 정보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관리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운영팀하고 개발팀하고 일정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발팀에서는 개발을 오늘 바빠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운영팀에서는 무조건 오늘 내놓으라고 하죠. 이런 식의 어떤 상호 간의 일정 공유라던가 어떤 프로젝트 간에서도 일정 공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컴플런스에서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기가 보다 좀 원활한 형태로 되어 있죠. 당연히 전체 업무 및 지식에 대한 어떤 공유의 공간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상당수 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힙챗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슬랙을 더 많이 쓰죠. 슬랙이 되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힙챗을 쓸 때 장점은 이 힙챗이 컴플런스라든가 지라, 그 다음에 빅버킷 같은 애틀래시안 프로덕트들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계가 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그룹 채팅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들 노티피케이션 이메일 다 받으시죠? 시스템에서 알림 이메일들. 그런데 이 알림 이메일들이 여러분들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스팸이 돼요. 긴급한 변경이 있다고 알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쓸데없는 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무심결에 다 버리죠. 그런데 이런 힙챗 같은 툴을 잘 쓰시게 되면 노티피케이션을 메신저로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는 허브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힙챗은 지라라든가 컴플런스, 빅버킷 같은 애틀래시안 프로덕트에서 변경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 알림을 메신저 안에서 특정 그룹 방에서 노티피케이션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팝업이 잠깐 떴다가 사라지고 이때 팝업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 변경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메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는 이메일보다는 좀 이런 형태들이 좀 더 원활하게 편한 기능일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애틀래시안 본사에서도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외국 쪽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힙챗이 아니다 하더라도 슬랙이든 메타모스트든 사용하시는 툴에서 이런 형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협업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백로그 및 결함 관리는 당연히 지라겠죠. 스크럼이 됐던 칸반이 됐던 이런 애자일 프랙티스를 그 형태에 좀 최적화된 형태로 백로그 관리할 수 있게끔 기본 템플릿을 제공해서 좀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지라를 쓰니까 애자일을 하고 있어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잘 지원하는 거죠. 스크럼과 칸반의 차이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크럼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잦은 변경에 대해서는 반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쭉 어떤 짧은 기간에 빠른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사실상 SI 쪽에 적용하면 좀 괜찮은 방법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전제 조건이 붙죠. 요구사항 관리랑 기획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칸반과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의 어떤 업무 형태가 협업이 좀 필요해요. 실제로 지라는 그 협업 형태, 그 하이브리드 형태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을 뭐 버전에 포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칸반 같은 경우는 일단 할 일 리스트가 쭉 쌓여서 하나씩 없애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들은 SI 개발보다는 사실상 운영 쪽에 보다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운영 쪽에서는 쭉 쌓인 어떤 항목들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 처리됐는지가 좀 더 중요하죠. 서비스 리퀘스트 지표들 관리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처럼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뭐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템플릿을 써서 기본적인 요소를 쓸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픽이랑 스토리 태스크로 이어지는 상세 업무는 당연히 관리가 가능한 거고요. 뭐 세부적인 내용 연계 관리가 있는데, 어떤 ALM 툴을 사용을 하셔도 근간이 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건 이슈 트래킹입니다. 여러분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그걸 모든 걸 다 보셔도 똑같아요. 이슈 트래킹에서 제어하는 프로세스대로 어떤 그 통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라가 애틀래시안 프로덕에서는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 제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ALM의 기본 허브로서 전체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애틀래시안 프로덕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리소스 관리와 빌드 배포가 나오는데요. 국내에서는 사실상 깃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글로벌에서는 시장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70에서 90%를 깃이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요.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예요. 역대 어떤 제품도 이 정도 쉐어를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툴 중에 하나가 SVN일 건데요. 이 SVN도 그 정도 쉐어를 가져간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급이 되고 있는 툴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이 깃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그 앞서 말씀드린 커밋 단위를 작게 가져가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좀 더딘 그런 형태를 가져가요. 하지만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그 프로세스를 지향하는 회사들은 조금씩 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제 IT 선두 기업들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기업에서 의뢰를 받아서 저도 지금 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한테도 곁에서 이제 흔히 쓰는 그런 도구가 돼버리겠죠. 이 깃의 장점이 참 많은 툴인데 단점도 많아요. 원래 깃이 리눅스 토발즈가 만든 그런 개인이 쓰기 위해서 만든 버전 관리 도구입니다. 리눅스 토발즈가 자기도 이렇게 퍼질 줄 몰랐대요. 그런데 이렇게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 사상에 맞게 자기 편한 대로 만들어진 툴이다 보니까 실제 쓰실 때 얼마나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까? 기능은 파워풀하지만 쓰기 좀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깃허브라든가 깃랩, 깃썸 뭐 여러 가지 상용 버전들이 있습니다만, 애틀래시안에서도 빗버킷이라는 깃 상용 제품을 제공을 합니다. 다른 도구보다도 좀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깃이 대용량 파일을 관리할 때 굉장히 취약해요. 리버스 델타 방식의 기존 어떤 버전 관리 도구가 아니라 스냅샷 방식의 어떤 버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작은 파일은 괜찮지만 어떤 특정 용량 이상의 파일들을 계속 가지고 안고 갈 때는 그것들이 계속 쌓여서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개선을 하고자 나온 게 Git LFS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빗버킷은 Git LFS를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Git의 단점들을 많이 보완하는 형태의 어떤 관리를 제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도 같이 탑재를 해서 Git하고 게릿을 해서 코드 리뷰를 했던 방식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코드 리뷰를 하실 수 있는 환경 제공을 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크게 장점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죠. 그죠? 더 큰 장점은 지라랑 같이 썼을 때 나와요. 지라에서 연계된 그 커밋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변경된 커밋, 이게 변경된 빌드가 연결된, 지라도 사실 그 같은 애틀래시안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차별을 해요. 다른 도구는 연동을 하면 밑에 이력을 봐야지 나옵니다. 그런데 빗버킷 쓰게 되면
우측에 화면에 딱 떠요. 커밋 몇 개, 브랜치 몇 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제공합니다. 한 번 클릭하면 그 내용들 다 볼 수 있고 더 한 번 클릭하면 그 화면으로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애틀래시안을 쓰시는 분들이 깃을 고민하신다면 빗버킷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부가 있죠. 뱀부는 좀 고급스러운 젠킨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장점은 젠킨스라던가 퀵빌드,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여러 가지 CI 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CI 사상에 맞게 그냥 빌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빌드에서 트리거링 걸어주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배포까지 쓰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뱀부는 기본적으로 디플로이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빌드 스텝이랑 디플로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뭐 사실상 제일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젠킨스에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뭐 그다지 메리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같이 연계가 됐을 때는 빌드가 돈 내역이 앞서 보셨던 빗버킷이 커밋 몇 개 있었고 그게 자동으로 빌드가 돌아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런 내역들을 보다 더 편리하게 볼 수 있게끔 지라에서 제공을 합니다. 이런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보고 작업할 필요 없이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요건 좀 번외로 제가 앞에 이제 부스에서 틀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한 흐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하면서도 사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데모 준비하면서 좀 놀랬던 부분이 굉장히 자동화가 잘 돼요. 그래서 좀 더 짧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짧게 업무가 끝나는 패턴의 사이클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조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 장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랙티스를 적용을 할 거냐라는 내용이 있죠. 애자일 프랙티스를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요소보다는 좀 쉬워요. 왜냐하면 정해진 형태의 어떤 그 틀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제일 좋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큰 통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프랙티스를 딱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픽스를 형태가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그런 형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그 흐름을 갖고 가야겠죠. 그래서 요구 정의 및 에픽 스토리 태스크에 이르는 백로그 관리 형태가 좀 필요할 거고요. 데일리 스탠더드 미팅 같이 이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업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회의록 관리나 협의 관련된 이런 이력 관리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되고 요구사항이 파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회의록 관리라든가 협의들은 좀 잘 공유가 안 돼요. 기록을 남기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어떤 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그런 형태의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협업을 통해서 업무 이력을 관리하고 지식 공유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시스템들이 제각기 분리돼 있죠. 연계를 할 수도 있지만 연계를 해도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면 그 연계가 무용지물로 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해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일을 진행하면서 그냥 거기다가 올려놓는 정보만 가지고도 이런 회고를 하고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는 어떤 지식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씩 한 번에 모든 걸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이걸 좀 개선해 보자 라는 회고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근거 데이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은 도구입니다.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는지는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쓰실 수 있는 방향들은 얼마든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하시면서 회의록을 그냥 적어서 날리는 게 아니라 컴플런스에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라와 이제 요구사항 관리와 변경된 것들을 매핑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실제 요구사항이 변경된 것들이 여러 개가 생겼다 하더라도 언제 어느 때 누가 왜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해서 했는지 이런 이력들이 추적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회고를 할 때는 이런 회의사항들로 인해서 이런 변경들이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 좀 피해서 해보자. 또는 이런 것들이 좀 추가로 관리가 되면 좋겠다. 내지는 시스템으로 이런 것까지 관리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프랙티스 적용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다시 보게 되면요. 백로그 관리는 요구사항의 정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백로그 자체가 여러분들 그 실행하는 태스크나 어떤 그 일을 하는데 근간이 되는 내용, 기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요구사항들이 정확하지가 않으면 실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변경이나 많은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 정의를 통해서 백로그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에픽정의나 스토리 태스크는 기존에도 잘 하시고 계신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리고 스크럼이나 칸반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에 따라서 관리 구분을 좀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크럼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적인 빠른 결과물을 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보다 적합하고요. 변경이 많고 수시로 일이 들어오는 구조다라고 하면 칸반이 보다 적합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특성이 두 가지가 좀 혼합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혼합 형태로 쓰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럼에서 그냥 그 칸반을 쓰면서 이터레이션 개념 더 추가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하이브리드로 쓰시는 것들도 관리가 가능하실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전체 흐름이 통합이 돼서 같이 관리가 돼야 돼요.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면 동떨어진 외딴 섬에서 정보가 남아있다가 결국은 의미 없는 데이터로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백로그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력 관리입니다. 모든 회의에 대한 이력을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상 모든 걸 관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부터도 회의하고 나서 회의록 적는 거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컴플런스를 가지고 회의록을 관리하실 때 제일 좋은 방안은 회의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적는 거예요. 화면 열어놓고 같이 적어가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올라가면은 회의록 별도로 적을 이유도 없죠. 제일 잘 쓰시는 케이스들이 거의 그 대부분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또 협의사항도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다 보면은 구두로 협의를 받다가 피본 경우 많죠. 된다고 했는데 안 돼요, 막.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상 추적 용도로, 그러니까 누굴 뭐 추궁하기 위한 그런 용도가 아니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회고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회고를 하기 위한 내용에서는 반드시 이런 이력들이 있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유된 일정 공유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이트들을 나가보면 일정 공유 굉장히 안 돼요. 심지어는 각 팀에 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아웃룩에서 우리 관리해보자. 내지는 뭐 구글 캘린더를 써보자. 각자 아이디어를 냅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는데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팀 인원들이 계속 뭐 10년, 만년, 1000년, 100년 거기 팀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를 좀 필요로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담아두는 통도 필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지식 기반에 같이 올라와서 같이 공유되는 형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청부터 진행 상세 변경에 이르는 그런 것들도 이력 관리가 필요하죠. 협업 관리는 두말할 것 없이 애자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등선상에서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업무 관련 지식들이 최대한 공유가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남한테 알리지 않았어요. 특히 사수가 뭐 어떤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줄 때 굉장히 생색을 내면서 뭐 한참 애를 먹인 다음에 알려주는 그런 도제식의 어떤 가르침들을 줄 때가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 지식들, 그 대단한 지식들 구글 검색만 하면 줄줄줄 나옵니다. 구글 신께서 다 해결해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업무도 시대 트렌드에 맞게 이제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진행 개요나 상세를 공유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방해할까요? 오히려 내가 뭘 하는지를 알고 같이 맞춰서 움직임을 하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제별, 그룹별 채팅을 시작으로 하는 시작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림 메일 대신에 이런 메신저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있어요. 그리고 회고 및 개선인데요. 이 회고가 제일 재미있는 게 보통은 애자일에서 우리가 일한 것만 가지고 회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용하셨던 그 내용을 가지고 회고를 하고 점진적인 개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싼 돈 들여서 한 건데 그렇게 쉽게 못 받고 라고 보통은 그냥 포기하죠.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보다 조금 더 선진적인 문화를, 보다 원활한 업무 환경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방법대로 고수하면서 바뀌길 바란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프랙티스들은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한 기반으로 좀 말씀드리는 경향이 좀 강해요. 여러 회사들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같이 적용을 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어떤 회사들은 잘 안 되고 어떤 회사들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았더라도 잘 쓰는 회사 가서 어떤 리서치를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단위의 어떤 변경을 가져간 회사들이 굉장히 잘 써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다른 회사에서 그 회사는 어떻게 쓴대요? 라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그런 시스템에서 궁극적으로는 워터폴을 애자일로 어떻게 바꿀 거냐를 고민하기보다는 워터폴에서 생겼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라는 형태의 접근이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스템 도구는 그냥 당장 그 형태에 맞게 지원을 하는 도구 역할밖에는 안 됩니다. 다만 이런 애틀래시안 제품을 통해서 다른 것들보다 좀 더 원활하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적용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뒤에 분들 잘 안 보실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프로젝트 SI 회사입니다. SI 회사인 만큼 심플해요. 기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컴플런스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WBS 이런 항목들을 정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지라와 연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환경 가이드, 산출물 같은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런 지식 정보들을 관리를 하죠. 그리고 테스트 배포 일정 같은 것들 공유해서 개발팀과 현업, 고객들이 언제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지를 사전에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를 먼저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라에서는 당연히 이제 스토리랑 태스크, 디펙트 배포, 이슈, 다른 필요한 워크플로우들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SVN으로 버전 관리하면서 PCI에서 소스 검색하고 크루셔블로 리뷰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긴 하는데 모두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뱀브가 아니라 젠킨스를 통해서 어떤 CI를 하셨고요. 그래서 업무 분석 스프린트 적용을 일단 1차로 가져가면서 작은 단위의 어떤 업무들을 먼저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고도화 및 기능 개선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가 여러분들 한 번에 스냅샷을 보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부분이 적용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좀 성공적인 사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지원을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쓰세요. 두 번째는 이제 운영 조직인데요. 여기는 금융권입니다. 금융권에서 좀 파격적으로 이런 걸 진행하셨는데 실제로 기존 시스템의 ITSM이나 결제 시스템, 영향도 분석 같은 것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그런데 죽은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계셨죠.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효율적인 걸 쓸 거냐라는 차원에서 애자일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도 같이 함께 시스템 구성에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어떤 방안인데요. 마찬가지로 컴플런스를 비슷한 용도로 어떤 지식 관리 형태, 그 다음에 업무 공유 형태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라와 연계를 하는 그런 형태는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서버 버전을 사용하고요. 여기도 PCI 크루셔블 들어가는데 특정 프로젝트에서만 리뷰하는 걸 가져가요. 모든 프로젝트 리뷰를 가져가게 되면 업무 부하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여긴 그룹 채팅을 통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를 투비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환경 분석 및 협업 구성이 제일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 및 연계입니다. 협업이 먼저예요, 자동화보다. 여러분들 구축할 때 거꾸로 가죠. 자동화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협업하면 될 거야. 아닙니다. 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자동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통합 지속적인 개선 당연히 나오고요. 그래서 데모를 앞에 부스에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시간상 여기서는 제가 시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들, 저놈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광을 팔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체적인 것들은 좀 시간상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스에 제가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필요하신 부분들 최대한 설명드리는 그런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데모는 아틀래시안을 이용해서 샘플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진행하는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에 애자일 프랙티스 적용한 형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운영 개발이랑 프로젝트 개발이
각기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다 똑같죠.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특성에 맞춰서 변경을 하는지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 같이 드릴 거고요. 상세한 내용은 부스에 오셔서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데모에 대한 내용도 있긴 한데요. 이 내용은 부스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진행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 고생하셨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